요새 많이 나오는 머신러닝은 다들 머신러닝이 다 우리가 내재돼 있다고 그러고 머신러닝 쉽게 쓸 수 있다고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오라클의 이제 ADW에 있는 머신러닝은 네.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는 머신러닝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근본적인 차이점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필요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와요. 그러니까 다운 받은 다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파일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DB to DB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모델링을 하고 뭐 전처리 작업을 하고 모델링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한테 맞는 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을 하려면 그쪽 레가시 시스템으로다가 이 알고리즘을 다시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을 적용을 하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나중에 그 알고리즘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를 않거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다면 오라클 SQL 같은 것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R이나 SQL, 파이썬 안 쓰고? R이나 파이썬 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SQL로다가 SQL이 훨씬 쉽고 친숙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다가 알고리즘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여서 모델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나중에 내가 데이터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변형됐는데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스케줄링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전체 프로세스도 간단해지고 정확해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에 반응할 만한 확률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자동으로 조인이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고객 정보랑 캠페인 반응했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감성 분석,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시계열 분석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또는 이제 수치 학습, 뭐 그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값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트리 형태로다가 뭐 그 어떤 값이 yes, no 또는 yes, no 형태로 가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형태가 될 거고요. 아니면 트리 형태로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A, B, C 이런 형태로 오는 거는 이제 다중분류 학습 이런 형태가 되고요. 구분을 해주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캠페인 반응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yes, no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할 거고요. 바이너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트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현업 사용자들도 간단한 개념만으로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을 때 알고리즘별로다가 이제 그 실행하기 위해서 입력해주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0%의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 데 쓰고 20%의 데이터는 검증을 하는 데 쓴다라든지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오라클 머신러닝에서 디폴트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수정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정확도를 나중에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머신러닝 쪽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고요. 그 학습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품질에 들어가시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으로 봤을 때 실제값이 yes이면서 예측도 yes인 것, 또는 실제값이 no이면서 예측도 no인 것, 이게 이제 정확한 예측값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정확도라든지 재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주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디폴트로다가 했는데 한 72%의 그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을 대상 가지고 이제 마케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대상 고객을 추출을 할 때 요 인풋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고객한테 적용을 한 이런 값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캠페인한테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 또는 그렇지 않을 만한 고객, 이렇게 내보낸 보여주는 이제 도넛 차트인데요. 캠페인에 반응을 보일 만한 고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옆에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선택이 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편집해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엑셀에다가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다가 바로 익스포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캠페인을 실행을 하실 때 이런 인풋을 가지고 마케터가 기획했던 그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합집합, 교집합 하는 형태로다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현업들이 예. 이거를 쉽게 이걸 하려면 한 예.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게 뭐 다 다를 네, 수 다 있는데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ADW 구축할 때 머신러닝까지는 구축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핸즈온 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마케터 분들이 마케팅 팀장님이랑 마케터 분이랑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거기서 제가 저런 핸즈온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반나절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로 가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세요.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